안녕하세요. 강북청솔 전략도사님 박세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시 중앙대편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희대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참 여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캠퍼스도 이쁘고 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가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도 높게 평가하는 대학인지라 학생들의 지원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희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계획과 그 다음에 작년 입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작년 대비해선 조금 다소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작년 대비해서 약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논술 전형은요, 아무래도 최저가 조금 같은 레벨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좀 낮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 논술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좀 높게 평가돼서 그런지 몰라도 경쟁률이 68점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은요, 거의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다소간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나 종합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충원율입니다. 역시나 학생부 교과 충원율 또한 조금 작년 대비해서 역시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7이었는데요. 올해 결과에서는 196.9로 다소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역전 형상으로 다소간 좀 늘어났습니다. 충원율이. 아무래도 네오르네상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다양성을 평가를 하는 대학인지라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반면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충원율이 10%대로 지금 다소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희대가 정시에서의 충원율은 오히려 조금 높게 형성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희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인력풀이 다른 데도 추가 합격이 여러 군데를 되다 보니까 경희대가 조금 정시에서는 뒤로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형 결과 출신 고교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반고랑 그 다음에 자공고입니다. 거의 94% 이상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이는 단순히 학생부 교과가 성적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가 같이 대입이 돼서, 그래서 일반계고 학생들이 조금 더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면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과반을 이상 넘습니다. 허나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같은 외고 국제고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합격을 한다. 자, 그렇다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공 적합성 여부가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합격자 등급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전형에서는요, 거의 1등급 대 중후반에서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반면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특징이 뭐다? 맞습니다. 전공 적합성 여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계열 적합성 여부를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외고 학생들에 대한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들의 내신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뒤로 보이나 스펙트럼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결과에 대해서 한번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작년도는 63.4%였습니다. 인문이. 다음에 한의예과가 41.7%, 그 다음에 자연이 66.7%, 그 다음에 의학학이 60.2%, 체육이 73.2%입니다. 아무래도 체육은요, 한계 영역 반영입니다.
한계 영역 반영 3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족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수능 난이도가 결정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충족률이 꽤 높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2합 5라는 물론 탐구가 2개 평균이긴 하지만 2합 5라는 것이 같은 레벨에 있는 중앙대보다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수능 최저 통과 여부뿐만 아니라 논술에서도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나야 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결 정리를 어디가를 통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2025 학년도 수시 모집 변경 사항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과 전형이 그냥 단순히 내신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교과 종합 평가인 정성 평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이 1점 중후반에서부터 2점대 초반인데 내가 생기부가 관리가 잘 돼 있다, 세특이 잘 돼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도전을 해봐도 나쁘진 않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소간은 내신이 떨어진다, 세특이 잘 돼 있다, 교과 괜찮습니다. 교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이요 2개 영역 등급합 5입니다.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의예, 한의예, 치의의 약학은요 3개 영역 등급합 4이고요. 한국사는 5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술체육은요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고요. 한국사는 5등급 이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반영 비율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로 선택의 반영 점수인데요. A, B, C로 나눠집니다. 100점, 80점, 60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반영 교과가 3개입니다. 그렇다면 경희대학교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A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큰 변별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공통과 일반 선택에서의 반영 점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게 되면요. 인문이 78.4, 다음에 한의가 52.3, 그 다음에 자연이 74.0, 의학이 50.1, 그 다음에 예술체육이 73.6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인문이 78.4 당연하죠. 사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탐 선택하는 아이들보다 사탐 선택하는 아이들이 최저 충족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역시나 올해 핫 이슈죠. 무전공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전공학부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자율전공학부가 경희대도 있었는데요. 전형 요소가요. 학업 역량 100%입니다. 경희대만이 갖고 있는 무전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꼴찌라 하더라도요. 2학년 때 내가 성적에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입결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모든 학과를 다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요, 서울캠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과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디칼, 그 다음에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학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국제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국제캠 내에 있는 학과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안 되는 학과도 있더라. 포스터 모던 음악학과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요, 자율전공학부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는 다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학업 역량이 100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가 40%, 그 다음에 탐구력이 30%입니다. 학업 태도 40%에 대한 평가가 뭘까요?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세특에 기록되어 있는 선생님과의 교류, 얼마나 많은 수업에서 질문을 했는지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학업 태도가 우수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면 학업 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알아보면요. 네. 학생부 교과 성적의 평균 1.7등급 정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 되겠고요. 특성상 다른 대학과 중복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에서 우리가 정성평가를 받다시피 다른 대학에서는 이게 학종에서 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으로의 조금 이동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경쟁률은 약 7대1 내외고요. 그다음에 합격률 최초랑 충원은 약 40% 수준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밑에인데요. 일반고 교과 성적 상위권으로서 학교장 추천, 수능 최저를 갖춘 학생이라면 종합전형보다 활동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 교과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가 30인지라 그래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므로 교과 수업 활동에 충실, 학업 수행 충실도 하고 그 다음에 교과 이수 충실도에서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지역 균형을 추천을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지원을 하겠죠. 자,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요, 서류평가 100으로 이루어지고요. 1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과 그 다음에 면접 30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평가는요, 학업 역량이 40%, 진로 역량이 40%, 공동체 역량이 20%입니다. 자, 공동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학교 생기부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행동 발달 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들어갔죠. 세특에는요. 세특에도 기록이 됩니다. 즉 아이들과의 소통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요. 경희대는 굉장히 공동체 역량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서로 공론화해서 발전하는 과정이 언급이 되어 있으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면요, 면접평가에서요, 인성이 50%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50% 이렇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 무엇을 물어볼까? 당연히 생기부에 있는 과세특에 있는 내용을 보겠죠. 그런데 보통 교수님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는 것이 너의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니? 그런 활동을 했니? 이런 식으로 물습니다. 따라서 내 생기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지원한 학과에 이런 것이 이슈화 됐는데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지를 반드시 세특상에서 확인을 하고 면접 때 그 점을 어필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네요.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요, 자율전공이죠. 무전공의 세부 평가 기준은 인성이 50, 전공 적합성 50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성 50은요, 가치관 및 태도, 창학 이념에 대한 적합도를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조금 본인들의 경희대라는 그런 좀 자부심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창학 이념 적합도에 대해서 우리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해서 면접을 보기 전에는 창학 이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숙지를 하고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전공 기초 소양, 다음에 논리적 사고 능력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인성에서 가치관과 태도에서 특히 창학 이념 적합도를 평가한다는 게 좀 독특하긴 하지만 한 번 정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창학 이념 검토해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역균형 전형은 평균 7.3대 1 정도가 나왔고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8.6입니다. 아무래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선 안정권으로 쓰는 대학이고요.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에서는 상위권으로 한번 질러보는 대학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중복돼서 경쟁률이 네오르네상스에선 학종에서 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교과에서는 충원율을 보게 되면 교과에서는 196.9%,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요. 교과를 쓰고 다른 대학의 학종을 쓰는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 60% 정도의 충원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교과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합격자의 성적 분포도를 보면요. 역시나 교과는 1.7
1.7에서 1.8 사이에 많이 몰려 있고요. 네오르네상스는 2등급 초반대에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학과들도 꽤 있습니다. 서울캠보다는 국제캠에서는요, 최저를 맞췄을 경우에 학생부 교과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캠을 쓰는 학생들은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나의 최저 유무를 꼭 확인했으면 합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통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요, 네, 상위 3개의 과목만 성적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A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수사 전형 최저 2개 합 5라고 477명 네, 모집을 하고요. 최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자율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과탐 두 과목 중에서 2개 영어 등급합이 5가 되겠습니다. 사회, 과학, 탐구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탐론을 하는 학생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두 과목 다 들어갑니다. 다음에 의학과 메디칼이죠. 의의, 한의의, 치의, 약학은요. 네, 3개 영어 등급합 4 이렇게 됩니다. 체육은 1개 영어 등급합 3 이렇게 되고요. 교과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특히 인문을 보게 되면요, 국어의 반영 비율이 35%고요, 탐구 반영 비율이 30입니다. 그리고 수학 반영 비율이 20%입니다. 자, 따라서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 정시에서요, 내가 다소간 수학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어와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데요. 특히 올해 경희대가 갖고 있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요. 탐구 두 과목 선택하는 4점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과탐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도 4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교차 지원이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유불리를 꼭 따져봤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형계획 총평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서류평가로 해서 3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 면접 반영됩니다. 30% 반영되고 1단계 성적의 70%가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요, 학교장 추천 재학 인원의 5%입니다. 재학생입니다. 재학 인원입니다. 따라서 재수생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 종합평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같이 평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요, 교과에서 상위 한 과목이 아니라 탐구 2개 평균을 반영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시에서는 응시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 영역 가능한데요. 인문에서는요, 사회탐구 가산점 4점, 다음에 자연에서는 과학탐구 가산점 4점을 반영을 합니다. 자율전공에서는요, 서울캠에서는 교과에서 49, 그 다음에 종합에서 18, 그 다음에 정시에서 93명을 모집을 합니다. 따라서 정시에서 꽤 많이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희대학교 생각하는 학생들은 나 자율전공 경희대학교의 모든 과 한 번씩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 자율전공에서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경희대학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투스 밴드 들어가시면요, 네, 수시 요강과 그 다음에 여러 대학들의 정리된 파일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또 이투스 밴드 들어가셔서 자료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